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조상 땅을 지키려는 박순덕 할머니와 그 땅을 팔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며느리 윤정의 갈등. 그리고 첫 번째 편의 마지막에 윤정이 말벌집을 보며 한 의미심장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그냥 이상한 말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것이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추석 당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평범한 가족 제사가 어떻게 끔찍한 음모의 현장이 되었는지 그 전모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 아침, 순떡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윤정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마당에 나가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6시쯤 되자 서울에서 온 가족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민수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며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윤정은 평소와 달리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적거리며 뭔가를 챙기고 휴대폰으로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엄마 뭐 찾아? 지민이가 물어보니 윤정이 깜짝 놀라며 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벌초 준비물 챙기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보기에는 평범한 벌초 준비가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지민이가 밝게 말했어요. 드론으로 우리 산을 찍어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나중에 할머니 방에 틀어놓으시면 매일 우리 조상님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할머니가 정말 기대된다. 하지만 그 순간 조수석에 앉은 윤정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하면서도 차가운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지민이가 들어온 얘기만 하면 표정이 그렇게 변하지? 할머니는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식탁 분위기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추석이라고 떠들썩했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민수야, 밥 많이 먹어. 산에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지. 할머니가 말하자 민수는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지만 젓가락질이 멈춰 있었어요. 윤정은 아예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지민이가 말하자 윤정이 화를 내듯 말했어요. 괜찮아, 난 배 안 고파. 그런 어머니를 보는 지민이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9시쯤 드디어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뒷자리에 지민이와 함께 앉았고 윤정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의 침묵이 계속되자 지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역사 찾아봤어요. 우리 선산이 있는 곳이 옛날부터 명당이었대요. 풍수지리적으로도 정말 좋은 자리라고 해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그런 것도 다 찾아봤구나. 네, 그래서 더욱 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좋은 자리를 골라주신 거잖아요. 그 말에 앞자리에서 윤정이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윤정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할머니는 슬쩍 보려고 했지만 윤정이 재빨리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지만 짧은 순간 본 문자 내용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꼭 성공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성공. 뭘 성공한다는 거지? 할머니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선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평소에 벌초를 잘 안 도와드려서 죄송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너도 바쁜 사람인데.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각오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선산에 도착하니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숲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묘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온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포, 나물, 과일, 그리고 막걸리까지. 조상님들, 올해도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이 소중한 땅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민수와 지민이도 함께 절을 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절을 하는 척했지만 눈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제 말벌집을 발견했던 그 방향을 자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벌초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예초기를 시동 걸자 큰 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새들이 놀라 나무에서 날아올랐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이가 갈퀴를 들고 베어진 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민이는 드론도 꺼내서 조종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드론 띄워도 될까요? 그래, 해봐라.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자 위에서 내려다본 선산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정갈하게 정리된 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위에서 보니까 우리 산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지민이가 감탄했어요.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곳을 어떻게 팔라고 하겠니?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윤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벌초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윤정이 갑자기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기 보이는 저쪽 비탈 쪽도 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바로 어제 말벌집을 발견했던 그 근처였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 봄에 더 엉망이 될 거예요. 풀이 너무 무성해져서 길도 막힐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윤정아,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닐 길도 아니잖니.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상님들 묘소 주변은 깨끗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지민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어딘가 집요했어요. 아니야, 지민아. 이미 여기까지 온 거 전부 다 깨끗하게 해드리자.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때 윤정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작업용 장갑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면장갑이 아니라 가죽으로 된 정말 두꺼운 장갑이었어요. 윤정아, 그 장갑은 어디서 났니?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 이거요? 혹시나 가시나무나 벌레가 많을까 봐서 미리 준비해 왔어요.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에는 벌초를 귀찮아하고 손톱 깨질까 봐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게 이상했어요. 정말 저쪽까지 가실 거예요? 지민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응, 가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해보자. 윤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뭔가 불안했지만 며느리의 적극적인 모습이 반가워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럼 조금만 하고 오자.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윤정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뭔가 섬뜩했습니다. 할머니와 윤정이 비탈로 향하는 동안 민수는 계속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민이는 드론을 조종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위험하면 바로 내려오세요.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비탈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할머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 천천히 오세요. 제가 앞서갈게요. 윤정이 먼저 올라가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할머니보다 훨씬 빨랐고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이 길을 여러 번 와본 것처럼요. 윤정아, 너 여기 전에도 온 적 있니?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냥 젊어서 그런가 봐요. 윤정이 뒤돌아보며 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문제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발견했던 말벌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축구공만 한 크기의 거대한 집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말 크구나.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윤정아, 우리 빨리 내려가자. 저거 건드리면 큰일 나. 하지만 윤정은 말벌집을 똑바로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윤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뭔 소리니? 혼자서 이 넓은 땅을 지키느라 정말 힘드셨죠?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윤정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윤정아, 우리 빨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말벌 소리 사이로 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좀 편해지셔야죠. 뭐라고?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순간 윤정이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더니 말벌집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할머니 쪽으로 던졌어요. 윤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순식간에 수백 마리의 말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가 난 말벌들이 할머니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아, 도와줘. 할머니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어요.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등을 세차게 밀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윤정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 행동은 분명히 할머니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외친 목소리와 함께 그녀는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돌에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벌들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얼굴과 팔을 쏘아댔어요. 할머니, 멀리서 지민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을 조종하던 지민이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쪽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하늘에 떠있던 드론이 급하게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탈 바닥에서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말벌에 쏘여서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정이 위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말벌독 때문에 목이 부어올라서 호흡이 곤란했거든요. 눈앞이 흐려지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할머니는 중요한 것을 봤어요. 하늘 위에서 드론이 윙윙거리며 이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조종하는 드론이었어요. 그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방금 전 상황을 모두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부디 저 드론이 진실을 담아주기를. 할머니는 마지막 의식을 잃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머님, 정신 차려보세요. 윤정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서는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119에 신고해. 빨리.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윤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네, 사고가 났어요. 얘 심각해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왜 그렇게 차분했을까요? 할머니가 다음에 눈을 뜨게 된 건 3일 후였어요.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지민아, 할머니는 목소리를 겨우 냈어요. 목이 아직도 부어서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윤정도 옆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왠지 실망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봤어요. 말벌집,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등을 민 그 순간. 윤정이가. 할머니가 말하려는 순간 윤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비탈에서 발을 헛디디셨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정말 죄송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연기된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정이 자신을 밀었다는 것을. 지민아,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론은? 드론이요? 왜요, 할머니? 그때 드론이 찍은 거 있니?
지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할머니가 다치시는 순간도 찍혔을 거예요. 그 말에 윤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어요. 윤정이 자신을 일부러 해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지민이의 드론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윤정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녀도 드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영상이 얼마나 위험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지민이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까요? 윤정이 할머니를 밀어뜨린 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윤정은 그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과연 할머니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드론 영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조상, 땅을 둘러싼 모든 음모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